안녕하세요, 오러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만들어 보자고. 먼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모델은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구조, 그리고 관계, 그리고 이 데이터의 제약 조건 등을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모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할 간이 도서관 사이트의 데이터 모델입니다. 보시면 책이 있고, 책에는 책의 제목, 작가, 요약 정보 등이 있죠. 작가, 모델에는 작가의 이름, 생년월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장르, 책의 인쇄본 등이 있죠. 이 모델에 있는 관계와 제약 조건을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책은 한 명 이상의 작가가 쓰죠. 그래서 홍길동이 혼자 쓰든지 홍길동과 김철수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작가는 한 권 이상의 책을 써야 작가죠. 네, 요 1땡땡 별표는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 대 다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책은 한 개 이상의 장르에 속하죠. 그래서 소설이든지 SF 소설이든지. 하지만 특정 장르에 아직 이 도서관에는 책이 한 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소설은 있지만 SF 소설은 한 권도 없을 수 있죠. 그리고 등록된 책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지만 책에 해당하는 인쇄본, 실제 빌려갈 수 있는 책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모델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DB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차례입니다. 물론 이거 창고가 알아서 처리를 다 해줍니다. 첫 번째로 모델의 변경점, 바뀐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모델의 변경점을 실제 DB에 반영하도록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모델에 있는 정보들이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로 반영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DB에 저장된 데이터를 관리자 페이지에서 직접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역시 창고가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저희는 그저 저희가 선언한 모델을 어드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드민 파일이라는 파일에 등록만 해주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index.html을 통해서 어서오세요라는 환영 메시지까지 표시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주로 작업할 게 카탈로그 폴더 앱 안에 models.py에다가는 저희가 모델을 정의할 거고요. 여기에 정의한 모델을 어드민 파이에 등록해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드민 사이트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상 환경부터 먼저 설정해 볼까요? 그리고 프로젝트 폴더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관리자 사이트와 관련된 데이터까지 같이 저희가 DB에 반영을 했었죠. 그런데 아직 관리자 계정이 없어서 관리자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계정을 만들어 볼게요. create super user. 계정 이름은 아무거나 주셔도 됩니다. 저는 어드민이라고 할게요. 이메일 주소도 일단은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되고요. 패스워드만 잘 기억을 해두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서 run server에서 웹사이트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소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인사말을 간략하게 출력했던 그 사이트죠. 저희가 여기서 뒤에 카탈로그를 지우고 어드민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잠고 어드민 그 로그인 사이트가 나오죠. 여기 아까 입력하셨던 계정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자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목록이 나옵니다. 보시면 사용자 계정과 인증에 관련된 그룹과 유저, 이 사이트에 어떤 사용자가 등록되고 이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카탈로그 앱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죠.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카탈로그 폴더 안에 있는 models.py 파일로 들어올게요. 여기 보시면 너의 모델을 여기다 만들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첫 번째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간단한 책의 장르부터 만들게요. 장르는 장르 이름이 있죠. 캐릭터, 문자열이죠. 간단한 문자열. 최대 길이는 200자.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 항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표시할 문구를 넣어주겠습니다. 책의 장르를 입력하세요. 소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일단 먼저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admin.py로 가셔서 여기에 아까 저희가 모델에 만들었던 장르 이 항목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어드민의 레지스터 이렇게 등록을 해줍니다. 그럼 어드민 앱한테 이 장르라는 모델을 어드민 사이트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델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DB에 실제 반영은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컨트롤 C를 눌러서 중단을 시키시고요. manage.py에 make migrations 변경점이 있는지 확인해달라 그랬더니 장르라는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로 이 변경점을 migrate 이 변경점을 DB에 적용해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용이 끝났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run 서버를 해서 서버를 확인해 봅니다. 새로 고침 하면요. 짜잔. 저희가 지금 등록했던 카탈로그 앱의 장르라는 항목이 등록됐죠. 눌러보면은 아직 하나도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볼게요. SF 그리고 코미디 소설 이렇게 하면 총 3개가 입력이 됐죠. 자, 그런데 장르에 입력한 목록을 보면은 저희가 입력했던 SF, 코미디, 소설이 아니라 이상한 게 나와요. 장르 오브젝트다. 이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고가 이해하는 뭔가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장르 모델에다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출력하는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누가 너에게 너는 뭐 하는 애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르니까 나는 코미디다, 나는 SF다, 나는 소설이다, 그렇게 답을 해주라는 거죠. 저장을 하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모델에서 처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DB에 마이그레이트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장하면 끝난 거예요. 새로 고침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너는 뭐 하는 애냐 라고 물어봤을 때 SF다, 코미디다, 소설이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작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author 추가하고요. 그리고 이름을 먼저 추가하고요. 이름은 아까와 동일하게
그냥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매우 길 수도 있기 때문에 100자까지로 해주고요. 성 역시 문자열이죠. 동일하게 최대 100자. 그리고 생년월일입니다. 생년월일은 날짜죠. 그래서 데이트 필드. 네, 널이라는 건 생년월일이 미상일 수도 있죠. 그래서 값이 없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죽은 날짜. 아직 안 죽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died, 언제 죽었는지라고 이름을 이렇게 정해주겠다는 거고요. 아직 값이 안 죽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값이 비었을 수도 있다고 정해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메타라는 클래스를 이 안에 또 정의해주고, 오더링, 그러니까 정렬하는 거죠. 어떤 규칙으로 정렬할 거냐, 이름 순으로 정렬할 수 있죠. 먼저 성으로 먼저 정렬할 수 있고, 이름으로 가나다 순으로 정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름과 먼저 성과 이름을 통해서 정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뭐 하는 애냐?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답을 하기 위해서 last name과 first name으로 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또 어드민 가서 등록해야죠. 어서를 등록하고 마찬가지로 어드민 앱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모드스 에러가 났네요. 14번째 줄. 먼저 변경점을 체크하고요. 어서라는 모델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변경점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면 작가가 추가됐죠. 여기에 작가를 한 2명 추가하겠습니다. 1970년 1월 1일에 똑같은 날 태어난 걸로 그냥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2명의 저자를 등록했죠. 책의 장르와 작가를 등록했으니까 이젠 책을 등록할 차례죠. 자, 그러면 모델을 추가해 볼게요. 책에는 우선 제목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냥 문자열이죠. 그래서 최대 200자까지 제목을 넣고, 그다음에 작가가 있죠. 작가는 다른 모델에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참조하기 위해서 외래키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내 모델 안에 있는 키가 아니라 다른 모델에 있는 키, 그래서 foreign, 외래키라는 개념을 이용하게 됩니다. 책에 홍길동이라는 작가가 등록이 돼 있었는데 그 홍길동이라는 작가가 삭제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작가가 삭제되면 그냥 빈값으로 두라 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작가는 미상일 수도 있다.
텍스트 필드가 이제 나오는데요. 캐릭터와 텍스트의 차이는 텍스트는 좀 매우 긴 문자열을 처리할 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최대 1000자 정도로 요약 정보를 해주고요. 사람이 관리자가 이 필드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지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책에는 ISBN이라는 코드가 있죠. ISBN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기로 하고요. ISBN은 딱 13자이기 때문에 최대 13자까지만 설정해 줍니다.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넘겨줍니다. 헬프 텍스트는 13자리 ISBN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책에는 또 장르가 있죠. 장르는 다 대 다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책의 제목을 리턴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어드민한테 알려줘야죠. 네, 어드민한테 알려주고 나면 다시 make migrations 모델이 하나 추가됐고 migrate db에 book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서버를 실행해서 다시 확인하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재밌는 점은 책에 관계를 맺어준 작가와 장르가 있죠. 두 개를 선택해 줄 수도 있고요. 네, 그럼 책 1과 2가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책은 이제 등록된 거고 이 책에 실제로 빌려갈 수 있는 책이 재고로 몇 권이 있는지 그 책의 인쇄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책의 인쇄본을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그 인쇄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식별자를 만들어줍니다. 그걸 이제 UUID 라고 하고요. 이거는 고유한 키다.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키다. 기본 값은 UUID 값을 기본적으로 넣어주고요. 도서의 고유 번호다라고 하는 걸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인쇄본이 어떤 책의 인쇄본이냐? 그래서 외래키 관계를 책 모델과 맺어주고요. 만약에 책 모델이 삭제되면 그냥 빈칸으로 내버려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디 출판사가 어디냐, 그냥 단순히 문자열이죠. 그래서 최대 200자 넣어주고요. 빌려간 사람이 언제까지 반환해야 되느냐,
날짜죠. 그래서 데이터 필드 안 빌려갔으면 반납일이 없겠죠. 그래서 빈값일 수도 있다.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책이 지금 누가 예약 중인지, 빌려갔는지, 대여 중인지, 빌려갈 수 있는지, 준비 중인지,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책의 상태를 적어줍니다. 네 가지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고요. 앞에 적은 부분들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내용이고요.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인 거죠. M이라고 저장되면 작업 중이라고 하자. O라고 저장되면 대여 중이라고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스테이터스라는 항목으로 저장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한 자리 M이나 O 한 자리로 저장되기 때문에 한 자리 수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지를 위에서 정의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만들고 기본값은 M 준비 중 작업 중이라고 하고요. 헬프 텍스트는 이건 책의 상태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무슨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냐. 그래서 반납일 기준으로 정렬하겠다. 그리고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내 아이디는 어떻게 되고 내 책의 제목은 이렇게 된다. 어드민에게 등록을 해줘야죠. 어드민에게 등록해주고 다시 UUID. 여기서 저희가 UUID를 썼죠. 이걸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UUID라고 적어주고 다시 변경점을 확인하고요. DB에 변경점을 반영하고 서버를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북 인스턴스가 생겼고요. 기본값을 아까 UUID로 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작업 중 오늘까지 반납해야 된다. 작업 중 이런 식으로 3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은 다 끝났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예를 들면 책을 봤을 때도 책에 정보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관리자 사이트에 조금 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어드민.파일에 오셔서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 변경하기 쉬운 구조를 만들어 볼게요. 3개를 주석으로 처리해 버리고요. 이렇게 작업하면 위에 적어놨던 세 줄과 이 작업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기본 기능밖에 쓸 수 없지만 이렇게 해두면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더 적어 놓을 수가 있죠. 몇 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목록에 어떤 부분들을 더 표시할 거냐 라는 부분인데요. 4가지 필드를 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에도요. 제목과 함께 저자가 누군지 또 같이 표시해 보겠습니다. 에러가 없죠?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먼저 저자. 네, 보시면 last name과 first name, 그 다음에 생년월일과 사망일자까지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정렬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책도 마찬가지로 어떤 저자가 썼는지가 나오죠. 만약에 여기에 장르를 좀 더 표시하고 싶을 때는 지금 조금 다른 접근법을 써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장르가 다대다, 매니 투 매니로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가지고 오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이 돼요. 그래서 조금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관계가 있는 장르를 전부 다 가지고 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장르로 가지고 와서 장르의 이름을 콤마로 구분해서 합쳐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르는 에 대한 설명을 이건 장르다 라고 설명을 간단하게 달아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디스플레이 장르라는 메서드를 어드민에서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러가 없고요. 네, 그러면 디스플레이 장르라는 부분에 SF, 코미디 소설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여기에 필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인쇄본 쪽에 간단합니다. 그냥 필터를 추가하면 돼요. 책의 상태와 반납일 기준으로 필터링을 하겠다 라고 적어주면 새고침. 네, 이렇게 필터가 나오죠. 그래서 작업 중인 책은 몇 권이냐, 대여 중인 책은 뭐냐, 오늘 만났던 책은 뭐냐. 네, 이런 식으로 필터링까지 간단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